앞선 강의에서 정리했듯이 포인터 변수가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크게 보면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되어지거나 혹은 주소를 반환하는 함수의 반환값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질 것이에요. 이 경우는 그저 함수 호출 측의 명시적인 지역 변수를 통해서 사용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주소를 반환하는 함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 함수 내부에서 동적 할당을 한 주소값을 반환한다라고 했었어요.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포인터 매개 변수에 대한 것인데, 포인터 매개 변수는 언제 사용되어지는가를 다시 나누어서 보면 함수의 인수로 어떤 변수에 대한 주소값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함수를 구현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변수값을 사용하지 않고 왜 인수에 특정 변수에 대한 주소값을 전달할까 생각해 보면, 어떤 함수가 두 개 이상의 값을 한 번에 호출축으로 반환하는 효과를 갖고자 했을 때, 기본적인 함수 호출 메커니즘을 통해서는 오로지 하나의 함수는 하나의 값밖에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반환하고자 하는 구조를 갖고자 했을 때 포인터 매개 변수가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보면 함수의 인수로 큰 구조의 구조체 변수라는, 우리가 아직 구조체 다루진 않았는데 구조체라고 하는 뭔가 연관된 데이터들의 묶음을 가질 수 있는 큰 덩어리의 변수를 정의할 수 있고, 그 변수를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함수의 인수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함수에게 넘기고자 했을 때 포인터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구조체 변수를 전달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다 어떤 특정 변수에 대한 주소값을 전달하는 경우인 것이고, 또 다른 경우 중에 하나를 보면 함수의 인수로 배열을 사용을 한 경우에 역시 포인터 매개 변수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함수가 두 개 이상의 값을 반환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특정 인수에 대한 주소값을 전달받기 위한 포인터 매개 변수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할 것이고, 다음 절에서는 함수의 인수로 배열을 사용을 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 함수의 실인수로 어떤 L밸류에 대한 주소를 넘겨주면, 뭐 변수나 혹은 배열의 선택식 같은 경우들을 우리 L밸류라고 했었잖아요. 할당연산자의 왼쪽에 있어서 어떤 값을 저장받을 수 있는, 즉 메모리를 할당받은 그런 데이터들을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어떤 실인수로 L밸류에 대한 주소를 전달하고, 즉 그 L밸류가 저장되어진 메모리 주소값을 전달을 하면 그 주소값을 전달받기 위해서 함수는 매개 변수로 포인터 변수를 가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앞서서 본 예에서 보면 이쪽이 실인수 영역이고 이쪽이 매개 변수 영역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 매개 변수가 실인수에 대한 주소값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매개 변수를 통해서 실인수 영역을 간접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매개 변수가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함수 안에서 여러 개의 포인터 매개 변수를 통해서 실인수 여러 개를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포인터 매개 변수를 통해서 특정 변수에 대한 주소값을 전달받게 되어지면 그 매개 변수인 포인터를 통해 실인수를 간접 참조함으로써 그 함수가 어떠한 값도 반환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로지 그 포인터인 매개 변수를 통해서 실인수 값을 참조하거나 심지어 그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 실인수가 매개 변수로 복사되는 게 아니라 실인수의 주소값이 매개 변수로 복사되기 때문에 이 실인수가 혹시 덩치가 크다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함수가 호출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다만 이때 포인터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좀 주의해 줘야 할 것은, 매개 변수가 주소값을 받는다 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소값을 받는 포인터를 통해서 간접 참조라는 연산을 통해 실인수 영역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소값을 받았지만 소위 간접 참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선 예에서 봤던 것처럼 그저 매개 변수로 정수형 변수를 전달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봅시다. 자, 우리 앞에서 이 예제에 대해서 한 두어 번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함수출 메커니즘에 대한 처리를 소개할 때 했었고, 다른 한 번은 배열을 인수로 받을 때 소개를 했었죠. 자, 이 왼쪽 부분은 우리 앞서서 다뤘던 부분과 동일한 그저 하나의 정수형 매개 변수를 갖는 함수이고, 이 함수를 통해서 뭔가 var이라는 매개 변수의 값을 바꿔봐야 실인수 영역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어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살펴보면 정수형 변수 x가 준비가 되어지고 그 시작 영역이 1000번지부터 할당되었다라고 했을 때 x라는 변수의 10의 값을 할당을 해주게 되어지면 1000번지에 4바이트 길이의 비트열로서 10이라는 정수상수가 할당이 되어지겠죠. 자, 이후 이 x라는 변수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 set0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이 set0라는 함수가 매개 변수가 정수형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수값 x라는 값을 함수의 인수로 지정을 해준 것이에요. 자, 이러면 함수 호출이 일어났을 때 set0라는 함수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var이라는 매개 변수가 하나 생성이 되어지고 정수형 매개 변수가 생성이 되어지고 그 매개 변수로 함수의 실인수 값인 x라는 변수의 값이 복사되어져서 전달되어진다 라고 했어요. 자, x라는 실인수 값이 복사되었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매개 변수를 통해서 그 값을 변경시켜 봐야 현재 var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1020번지이기 때문에 1020번지의 값이 바뀌어져 버리고 만 것이고, 이때 함수가 어떠한 값도 반환하지 않고 출축으로 복귀하게 되어지면 현재 이 x라는 변수는 바뀌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함수 안에서 매개 변수를 통해 어떠한 변화를 야기시켜 봐야 함수가 어떠한 값도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호출 측에 실인수 영역 측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버전으로 현재 set0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를 포인터 타입으로 바꿨어요. 현재 정수값을 함수로 넘겨주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수형 변수의 주소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정수형 포인터를 매개 변수로 두었고, 따라서 함수 출시 정수형 매개 변수의 값을 넘기기 위해서 정수형 변수의 주소값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역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먼저 그 동작을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앞선 예제와 같이 x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지면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질 것이고, x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할당을 해주게 되어지면 x라는 이름이 직접 매핑하고 있는 1000번지에 10이라는 값이 4바이트 길이의 비트열로서 저장이 되어지겠죠. 자, 이후 set0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떤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자, 이 set0라는 함수는 포인터 매개 변수, 즉 var이라는 변수는 주소값을 저장하는데 정수에 대한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함수의 인수로는 정수형 변수를 그냥 써준 것이 아니라 현재 이 x라는 정수형 변수 앞에 주소 연산자를 통해서 x의 주소값을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도록 구성을 해준 것이에요. 자, 따라서 함수 호출 시에 set0라는 함수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 현재 var이라는 매개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자, 이 매개 변수에 전달되어지는 값은 x라는 변수의 값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x라는 변수의 주소값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현재 이 var이라는 변수는 1000번지라는 값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 함수 안에서 이 var이라는 포인터 변수의 값 추정 연산을 통해서 var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라고 한다면 이제 var이라는 이 변수의 값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변수가 참조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이 영역의 값이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후 이 함수가 어떠한 값도 반환하지 않고 출축으로 복귀하게 되었을 때 이 메모리는 모두 없어지지만
호출축에 돌아와 보면 이 실인수 영역에 있는 x라는 변수의 값은 0으로 바뀌어진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좀 더 실질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압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어떤 두 변수의 값을 맛 교환하는 일을 처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버전의 수압이라는 함수는 함수의 인수 타입으로 두 개의 정수를 전달받아서 그 전달받은 두 개의 정수를 함수 구현 부분에서 별도의 변수 템프를 이용해서 서로 맞교환하는 처리를 하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디버깅 모드로 실행을 해봅시다. 요 9번째 줄 앞에 브레이크포인트 설정을 해서 디버깅 모드로 실행을 하면, 자, 현재 순간에 지역 변수를 보면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각각 초기화되어진 값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수압이라는 함수로 호출을 하는데 함수를 일괄 수행을 하지 말고 우리 디버그 메뉴 밑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부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해주면 함수의 몸체 안으로 제어의 흐름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현재 AA라는 변수는 A의 값 100, BB라는 변수에는 B의 값 200을 할당받았어요. 자, 이후에 우리가 프로시저 단위 실행을 해서 현재 템프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템프라는 변수에 AA의 값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AA라는 변수에 BB 값을 집어넣어주면 AA 값이 템프에 백업이 되어 있으니까 AA 값을 바꿔도 문제는 없겠죠. 자, 그리고 BB의 값을 템프의 값으로 다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 AA가 200, BB가 100이라는 값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맞교환이 됐어요. 하지만 함수를 종료하고 호출축으로 복귀하게 되었을 때 A나 B라는 변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버전의 수압 함수는 제대로 동작이 안 되었고 두 번째 버전으로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버전에서 달라진 점은 뭐냐면 수압이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이 이제 포인터 타입으로 바꿨어요. 자, 따라서 9번째 줄에서 수압이라는 함수로 호출을 할 때 그저 A의 값, B의 값이 아니라 A의 주소값, B의 주소값을 전달하도록 했고 16번째 줄의 함수의 매개 변수 부분에서는 각각 정수형 변수의 주소값을 받기 위해서 정수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함수 안에서는 템프라는 변수를 통해서 현재 P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값과 PB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값들을 맞교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의도하는 맞교환 처리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역시 디버깅 모드로 살펴봅시다. 9번째 줄에 브레이크포인트 설정을 하고 디버깅 모드로 실행을 해주면, 자, A라는 변수는 100, B라는 변수는 200이라는 값을 갖고 있죠. 자, 현재 상황에서 우리 A라는 변수의 주소값과 B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A라는 변수의 주소값이 CFF814, B라는 변수의 주소값은 CFF808이라는 주소값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주소값을 잘 눈여겨본 채로, 자, 9번째 줄에 수압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해봅시다. 함수를 일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의 몸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볼 거예요. 현재 PA라는 변수와 PB라는 변수에 전달된 값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A라는 변수의 주소 그리고 B라는 변수의 주소 값이 각각 전달된 것을 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변수의 값이 아니라 변수의 주소 값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자, 이 함수 안에서는 별도의 변수 템프라는 변수를 두고 함수 출문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프로시저 단위 실행으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템프라는 변수에 PA가 가리키는 값을 집어넣도록 했어요. 자, 보면 별표 PA라고 하고 또 별표 PB라고 했을 때 PA가 가리키는 값은 현재 10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템프라는 변수에 집어넣는 일은 100이라는 값이 템프에 저장이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21번째 줄에 보면 PA가 가리키는 곳에 메인에서 선언되어진 그 A라는 변수 영역에 PB가 가리키는 값, 즉 20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그 A가 가리키는 변수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 보면 중괄호가 현재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b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temp가 갖고 있는 변수의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이제 pb가 가리키고 있는 값도 100이라는 값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자, 현재 이 수압이라는 함수 역시 반환 자료역이 void로 기술되어 있어서 어떠한 값도 반환함 없이 함수 출축으로 복귀하게 되었을 때 현재 a라는 변수가 이제 200이 되어 있고 b라는 변수가 100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결과를 출력해 보게 되면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 선언되어진 a, b라는 두 변수의 값이 서로 맞바뀌어져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포인터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면 하나의 함수 호출을 통해서 마치 두 개의 값이 여기서 보면 a라는 값도 바뀌고 b라는 값도 바뀐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종종 포인터 매개 변수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임의의 함수가 호출축으로 두 개 이상의 값을 반환해줘야 하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봤던 scanf라는 함수가 있었죠.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 scanf라는 함수 한 번의 호출을 통해서 a라는 변수의 값도 b라는 변수의 값도 각각 입력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함수로 호출하기 전에는 어떤 임의 값이 있다 하더라도 scanf 함수로 호출하고 나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변수 a, b의 값을 바꿀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작성했던 수압이라는 함수와 거의 똑같은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scanf의 이 두 번째, 세 번째 인수를 전달받기 위해선 내부적으로 포인터 매개 변수가 사용되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scanf를 썼을 때에는 반드시 내가 입력받을 변수의 주소값을 넘겨주기 위해서 %를 변수명 앞에 사용을 해왔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버전은 두 번째 버전과 마찬가지로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을 포인터 타입으로 두었어요. 따라서 함수 호출 시에 각각 a, b의 주소값을 전달을 했고 그 주소값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처리하도록 했어요. 다만 두 번째 버전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수 안에서 선언된 temp라는 변수를 정수형 변수로 두지 않고 포인터 변수로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PA, PB 값들을 맞교환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버전처럼 맞교환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해 볼게요. 디버그 밑에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 했을 때 현재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보면 맞교환이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함수의 매개 변수로 포인터 매개 변수를 가졌고 함수 출시에 주소값을 전달을 했는데 왜 이 함수는 함수 안에서 실인수 영역을 접근하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 앞에서 강조했듯이 어떤 함수의 매개 변수가 포인터 타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인터 매개 변수를 취했을 때 그 함수 안에서 간접 참조 연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에서처럼 간접 참조 연산을 하지 않은 포인터 변수는 그저 정수형 변수와 다를 바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자, 디버깅 모드로 수행을 해볼게요. 수압이라는 함수가 호출되기 직전이죠. a, b 두 변수에 대한 주소값을 함수의 인수로 전달을 해주게 되고 그 전달받은 두 변수의 값은 각각 PA, PB라는 매개 변수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함수 안에서 temp라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한 후에 temp라는 포인터 변수에 PA라는 포인터 변수의 값을 집어넣도록 했어요. 양쪽이 다 같은 타입이니까 그저 대입이 되어지겠죠. 따라서 temp라는 변수는 10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메인 함수의 a라는 변수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PA 값에다 PB를 PB 값에 temp라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 현재 PA라는 매개 변수는 200이라는 값을 가리키고 있고 PB라는 변수는 100이라는 값을 가리키고 있기는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함수 안에서 보면 PA가 가리키는 값과 PB가 가리키는 값이 바뀐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PA라는 포인터와 PB라는 포인터가 서로 다른 값을 가리키도록 바뀐 것이지
애초에 PA가 가리키는 실인수의 값이 바뀐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함수 호출을 마치고 호출축으로 복귀하게 되어지면 a, b라는 변수의 값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애초에 PA가 A를 가리켰고 PB가 B를 가리켰었는데 함수 안에서 PA가 B를 가리키고 PB가 A를 가리키도록 서로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인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례이다라는 것입니다. 포인터 매개 변수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기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런 포인터 매개 변수, 즉 함수 출시 주소를 전달하는 호출이 갖는 분명히 장점이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주소를 전달하는 함수 호출을 남용하지는 말자라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두 개의 정수를 더해서 그 값을 반환해주는 sum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저 두 개의 정수를 전달받아서 더한 결과를 함수의 반환값으로 반환하는 형태를 함수를 작성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함수 호출의 결과를 다른 표현식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이 sum이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a, b라는 두 개의 값을 전달받아서 그 결과값을 세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진 주소값을 통해서 반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과 호출된 함수의 결과를 출력하는 구문을 반드시 별도의 구문으로 작성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함수가 그저 하나의 값만 반환한다. 그러면 그냥 전통적인 함수 호출 메커니즘을 통해서 값을 호출축으로 전달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고 여전히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함수가 반환해야 할 값이 여기서처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전통적인 함수 호출 메커니즘을 통해서는 다수 개의 값을 반환할 수 없으니까 포인터 매개 변수를 통해서 함수 호출축으로 값을 반환하는 효과를 갖자라는 것입니다. 포인터 매개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로 포인터 변수를 갖는 경우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반 변수에 대한 주소값을 전달받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포인터 변수를 갖는다라는 점보다는 포인터 매개 변수를 통해 함수 내부에서 간접 참조 연산을 한다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잘 정리를 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